결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결혼은 사랑의 서약이 아니라 경제적 계약이다. 보통의 경우에는 사랑의 서약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이라는 이 꽃이 과실을 맺는 것들이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랑 끝에 결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경제적인 계약이라는 걸 명심을 꼭 하셔야 돼요. 아들만 둘이기 때문에 아들 둘한테 이런 여자하고 결혼해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 같아요. 복이 있는 여자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복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복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재물의 복도 있고 인생에 대한 복도 수 있고 이렇게 복을 갖다가 불러오는 여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불러올 수 있게 복을 불러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이전에 선택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냐면 경제적인 선택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우리 경제사를 놓고 보면은 그런 가장 대표적인 여자분이 계신데 이 여자분이 굉장히 폄하됐어요. 혹시 복부인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부인. 그러니까 1970년대 투기꾼으로 갔다가 몰렸던 이분들이 만약에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이런 복부인 같은 여자를 갖다가 꼭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복부인만큼 경제적인 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저는 현대 우리 경제사회에 놓고 보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복부인에 치갔던 분들이 그렇게 다 그 가방끈이 길었던 분들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방끈이 길지 않았는데도 그분들이 부동산 개발에 참여할 때 보면은 기가 막히게 현대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개발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발 전략을 갖다가 그대로 구가했어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린다면 로드사이드라고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개발할 때는 로드사이드, 그것도 큰 길,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경부고속도로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개발될 수밖에 없어요. 이 로드사이드가 그래서 중요해요. 근데 복부인 분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길 따라 그래요. 길 따라 부동산은 개발된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선점했던 게 강남이었고요. 강남을 밑으로 해서 분당 계속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길 따라 경부고속도로로 길 따라서 개발을 갖다가 미리 선점해서 미리 가서 개발될 길이 어떻게 나는가를 갖다가 알면은 그 길을 나는 앞쪽에 와서 땅을 사고 이 땅 위에다가 집을 짓고 했던 분들이 복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부인 같은 여자를 갖다가 결혼한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아마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 복부인 같은 여자가 누구였냐면 제 와이프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만 열심히 했고 나머지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 부분들은 저희 와이프가 다 해서 그래서 저희 와이프 같은 여자를 우리 아들들이 만났으면 하기 때문에 이 복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해드렸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인디언 무당 같은 여자를 얘기했어요. 인디언 무당들은 추장들이 하는 결정들보다 인디언 무당들이 물론 애니미즘해서 그 자연과 소통하면서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지혜로움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한 거예요. 아, 이동이라든가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이동해서 어느 지역에 살겠다는 이동에 대한 결정들 아니면 전쟁을 하겠다 그러면 전쟁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들은 누가 했냐면 다 인디언 무당들 여자들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그만큼 지혜로웠기 때문에 여자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지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자와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세 번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것 때문에 좀 제가 책에서도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이영자 같은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이영자 같은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인생의 맛을 아는 여자인 것 같아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우수한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공감하는 능력, 교감하는 능력. 이게 가장 첫 번째 부분에 여자들이 남자보다 우수한 능력인 것 같아요. 이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이영자 같은 여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맛을 안다는 얘기는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갖다가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혀가 살아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음식에 대한 맛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같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3월달이 되면 우리 주변에 보면 꽃들이 몽우리가 이렇게 쭉 피어오르더라고요. 그 몽우리를 보면서 어떤 여자분이 딱 지나가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몽우리가 폈네. 야, 이제 봄인가 봐. 야, 좋다. 기분 좋아. 이 얘기는 그 여자분의 하루가
이 꽃 한 송이를 갖다가 바라보는 순간에 인생의 의미, 인생의 즐거움을 갖다가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과 결혼했을 때 우리 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 꽃이 폈는데도 이 봄바람이 싹 부는데, 그리고 지금 햇살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내려주고 있는데도 이게 즐거움이 없고 인생에 대한 희열들을 갖다 못 느낀다 그러면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인생의 즐거움을 갖다 저는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불감증인 부분 여자이기보다는 작은 거에서도 음식에 주는 단순한 이 작은 맛에서도 그 치킨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니면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도 인생이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 있는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경제적인 복이 있는 여자, 그다음에 지혜로운 여자, 작은 것에서도 맛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 그러면 우리 아들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한테 이런 여자와 결혼해라 해서 이 세 가지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딸 가진 부모님들이 저한테 딸들은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면 좋겠나, 아들을 키워봤으니까 잘 알 거 아니냐 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딱 세 가지만 얘기했어요.